어디 사세요? 네, 방학동에 살아요. 방학동? 방학동이 어디예요? 네, 서울에서 가장 푸르고 기계 있는 도봉산이 있는 곳이죠. 아, 도봉산 알아요. 등산하러 가봤어요. 방학동은 언제나 방학이어서 참 좋겠어요. 그럼 언제 일해요? 네, 직장인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휴가 방학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정과 휴식을 취한 다음 항상 희망찬 새 계획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으로 출근을 하죠. 풍수지리학적으로는 방학동이란 학이 알을 품고 있다. 또는 처음 곡식을 찢는 기구인 방아가 있는 곳이라서 방학골이라는 유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곡식이 풍부하고 부자가 되는 마을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유일의 통장님들의 즐거운 수다 방송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의 진행을 맡은 하모니 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 겨울이 그냥 완연한데, 그죠? 요즘 우리 방학삼동에 상큼하고 싱그러운 이제 통장님들을 모셨어요. 우리 동인제 나눠볼까 하는데 인사를 소식을 어떠셨어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뭐 한 분씩 자기 소개 한번 넘어갈까요? 예. 네, 좀 추워서 움츠려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저 김인자 통장님은 10통. 네, 10동 통장입니다. 예. 그 신동 아파트 쪽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추위에 뭐 동파라든가 이런 거 없었나요? 네, 저희 층하고 그 위층에 그 통로가 배수구 통로가 막혀서 뚫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위층에서 조금 한파에는 물을 좀 안 써주셨으면 예. 빨래를 안 했으면 조금 그런 일이 좀 드물었을 건데 조금 그게 아쉬웠습니다. 예. 관리사무소에서도 계속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빨래를 요새 빨래방이 아주 그냥 성황을 이룬다 그러더라고. 네, 그렇죠. 예. 자, 다음 우리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통 통장 안진숙입니다. 저는 방학동 신동아 21동하고 2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너무 추웠죠. 저희 담당하는 11통에는 대부분 그 아파트가 다 복도식이에요. 그래서 복도식이다 보니까 뭐죠? 이렇게 밖에 이게 뭐 번호키. 번호키가 많이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들 해가지고 번호키도 결로 현상이 네. 심하더라고요. 안에서 따뜻해지고 그래서 물이 차니까 흘러가지고. 안에 또 얼어서 많이들 동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집도 번호키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빨리 저기 전화하시면 됩니다. 번호키 아저씨한테. 경비 아저씨도 어떻게 해주시지를 못하더라고요. 다 개인이니까 개인에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재밌다고 해야 되나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우리 저 26통장님은 이번에 이제 처음 통장님으로. 네, 안녕하세요. 처음 정말 26통장으로서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도 33년 만에 세탁기가 처음 얼었어요. 그래서 한번 AS를 신청하니까 얼어서 그렇다고 따뜻한 물을 호스에다가 좀 녹여서 써보라고 그래서 한번 그런 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작동이 되던가요? 네네. 다행히 돼요. 우리 저 26통장님은 예전에 그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시고 중간에 노래 한번 들어야겠어요. 네. 그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지금은 못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까불었지요. 예, 우리 이회순 통장님. 네, 저는 하나 아파트에 사는 3통 통장 이회순입니다. 저희 아파트도 저기 사연이 있는데 좀 예, 말씀 주시죠. 이따 말씀드릴까요? 예, 이따가 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신동아 3단지 23통장 한형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산군 묘소가 네. 은행나무가 탁 버티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 길을 많이 받고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알부자가 많다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말 되면은 외부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쪽에 그 둘레길하고 둘레길하고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저희 방학삼동 역사가 흐르는 문화길. 예, 그럼 맞습니다. 그렇죠. 원당 공원도 있고요. 예, 예. 네. 그 옆에 이제 이 통장님들을 늘 모시는 우리 저 박종호. 예, 주임, 게스트 박종호고요. 게스트.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늘 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요. 동청사도 어제 갑자기 화재 그 경보기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당혹스럽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업체를 불러서 그 이제 긴급 점검을 받았는데 조금 아쉽고 화가 났던 거는 그 출장비를 너무 많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언짢았었고요. 추위가 빨리 누그러졌으면 그래서 조금 좀 이제 따뜻한 날이 네. 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저 통장님들이 오늘 회의가 있는 날이라 많이 풀렸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동장군을 녹이고 오신 분들이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상회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 취재 PD님들이 전해주시는 방학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주신 PD님은 안진숙 PD님 외 네 분 PD님을 모시고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안진숙 PD님 네. 준비하신 거.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8년 봄철 산불 예방 홍보 안내입니다. 지난해 노원구 수락산 화재 사고에서 보듯이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수십 년간 공들여 키운 산림자원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죠. 자, 기상청에서 전망에 의하면 올해 봄철 기온은 평년 기온의 11.7도보다 높거나 강수량은 평년 236.6mm와 비슷하거나 적어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이렇게 맑은 날이 많다 보면 우리 역시 도봉산이 있다 보니까 도봉산이나 초안산 등 인근 산을 찾는 사람들과 나들객이 많아지겠지요. 그렇죠, 정말. 네. 그래서 도봉구에서는 공휴일 및 연휴로 인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 활동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특히 주택가와 인접 산자락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산불 상황실 전화번호는 주간은 2091-3761, 야간은 2091-2091입니다. 예, 이 산불이 제가 방학 삼동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2번 났었어요. 방학 삼동에. 예, 그럼 뭐 소방서 대원들, 뭐 각 그 경찰,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산불이란다. 아파트에 이제 그 불도 몇 번 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또 화재가 화재 사건으로 화재가. 대형 화재 사건이 며칠 전국적으로도 전에도 그죠? 세종병원도 병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제천 참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께 당부 말씀이시죠? 예. 네. 예, 우리 그다음에 김인자 통장님이 미세먼지 요새 네.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홍보 말씀. 네, 김인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국내 발생을 최대한 줄여 중국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완화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으로 참고로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약 30분의 1에 불과할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권자는 서울은 서울시장님이시고 수도권은 환경부 장관입니다. 발령 요건으로는 당일 자정부터 16시까지 오후 4시까지죠. 예. 초미세먼지 PM 2.5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를 초과하고 이길 예보가 나쁨 50
마이크로그램 퍼 초과 이상일 경우입니다. 단 다음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은 발령하지 않습니다. 해제 시기는 해당일 21시, 그러니까 오후 9시겠지요. 자동 해제되거나 기상 여건에 따라 조기 해제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주민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요. 네, 서울시에서는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임제를 운영합니다. 출근 시간은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이며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무료 이용 가능하고요. 교통수단은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입니다. 그다음 실외 학습 및 야외 행세를 자제해 주세요. 가정에서는 창문을 닫고 먼지 유입을 차단해 주세요.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외출 시 식약처 인증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출 후 샤워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은 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량 이부제를 시행합니다. 단 외교, 보도용, 장애인, 노약자,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환경차, 의료, 소방, 경찰 등 필수 업무 차량은 출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서울형 그 미세먼지가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서울형이 아니라 저는 이제 중국이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만 문제가 될 줄 알았더니 뭐 피할 데가 없더라고요. 전번에 그 일기예보 보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흘러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 다음 날은 한국에 이제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가 그냥 합쳐서 더 농도가 짙다고 오늘 아침에 그래프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바람도 좀 불어야 되고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왜냐하면 뭐 노약자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일전에 뭐 환경부 장관하고 그 또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감론을박한다 했다는 그 미세먼지가 그만큼 저 우리들한테 중요한.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미세먼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참 이게 참 건강하고 너무 연계되는 문제고 이게 또 폐로 한번 들어가면 그걸로 그냥 안 나온다 그래요. 안 나와요? 예. 전에는 뭐 보면 황사만 좀 조심하면 그렇지. 됐는데 요즘은 황사보다 더 이게 위험하다고.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폐증처럼 그렇지. 몸에 박혀 있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간 뭐 미세먼지가 발동이 되는 그런 사이렌이 울리면 뭐 첫 차부터 9시까지 사이렌은 실제로 울리는 건 아니고요. 또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이제 차량은 뭐 일반 교통은 무료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뭐 하여간 저희 동주민센터도 그날은 주차장을 통제합니다. 각 차를 가지고 안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으로 저 이회순 통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소식 주십시오. 네.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최근 대형 집안 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싱크홀이죠, 싱크홀. 네, 예. 네, 싱크홀. 집안 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1일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나 터널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에너지 공급관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가 내에 지하 안전 관리팀을 신설하여 집안 침하로 인한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과 통장님들께서는 평소 집안 침하나 땅 꺼짐이 의심되면 도로가 또는 동주민센터로 즉시 신고하여 집안 침하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도로가 2091-4062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2091-5659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싱크홀.
그죠? 네. 땅이 푹 꺼지는 네. 송파에 그죠? 황당한 송파에는 뭐 상당히 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뭐 땅값이 떨어졌다. 그 롯데 그 빌딩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 다행스럽게 저희 이쪽 도봉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많이. 그죠? 용산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이 그 밑으로 빠져서 다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사람이 곳에서. 그래도 도봉구는 안전 이런 사건 사고에서는 많이 배제된 것 같아요. 예, 안전하고 좀 치안 뭐 이런 네. 거는 뭐 대단히 살기 좋은. 예. 근데 아파트값만 올라가면 뭐 이제. 최고죠. 예. 자 우리 뭐 안진수 통장님 한 번 더 나오시네요. 네, 예.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실에서는 우리 구 주민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관내 생활터, 사업장, 관공서, 재래시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상담실이라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건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으로는 만 20세에서 64세의 주민 및 관내 직원으로서 직장인으로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등 혈액 검사 및 혈압, 복부 둘레 측정이 이루어지며 검진 결과에 따라 영양, 비만, 신체 활동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불어 대사증후군, 약물치료군, 건강주의군 등 군 판정 결과에 따른 추구 관리 진행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 생활습관 개선 효과가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빠지지 말고 꼭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즘 세상은 잘 먹어서 병이 걸리죠. 예전에는 배를 골아서 그런 뭐 영양실조 같은 게 뭐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영양 과잉 시대.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 뭐 직장인에 뭐 국한되어 있는 건데 방학 삼동이 사실 뭐 특별하게 어떤 회사나 이제 이런 게 없는데 주민들께 이제 별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저희 그 주민센터 1층에 늘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대사 증후군 건강 상담을 해드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통장님들께서도 이제 오시면은 뭐 그렇게 좀 참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건소에서 1년에 5번인가 6번인가 그렇죠? 그 우리 2층에 와갖고 이제 직원들 대사증후군 검사해 주는 게 직원들 다 검사를 다 한 번씩 해줍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할 테니까 그 9시 이후거든요. 통장님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모시고 오셔서 이거 뭐 상당히 대사증후군 검사하는 게 간단하면서도 건강을 갖다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검사예요. 그렇게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한영옥 통장님의 도봉구 청년 취창업 스터디 지원 사업에 관한 홍보입니다.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청년 취업 창업 스터디 지원 사업 공모 홍보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취업 창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봉구 청년 취업 창업 스터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고요. 신청 대상으로는 도봉구에서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나이는 19살부터 39살까지고요. 신청은 팁으로 가능한데요. 도봉구 관련자, 즉 도봉구 거주자, 도봉구 소재 대학생, 청년단체 회원이 팀 내 5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요. 한 팀당 인원은 4명 내외, 최대 5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취업 창업 스터디룸을 빌려주고요. 관련 도서는 지원도 하는데요. 스터디룸 지원은 팀별 4개월, 그러니까 한 20회에서 24회, 한 72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도서는 팀별 2권으로 4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취업 창업 스터디 신청서와 활동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신청 방법은 전자우편 또는 도봉구청 일자리 경제과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도봉구 일자리 경제과 청년 지원팀 02-2091-2894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도봉구만의 프로그램인 모양이에요, 그죠? 4개월 20회에서 24회 정도를 그 스터디룸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은 이제 72만 원까지. 근데 4인 1조가 돼서 창업에 또는 뭐 창업주로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해볼까 도모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은 거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스터디룸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좋겠는데. 뭐 나이가 제한되네. 39세라. 청년이잖아요. 39세 밑에 쪽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여간 뭐 우리 그 청년들, 방학 삼동 청년들, 또 뭐 우리 도봉구에 사는 전 동에 사시는 우리 그 청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신청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저 가수죠, 가수. 가찬이십니다. 네, 옛날 얘기하십니다. 박은희 동장님, 요거 저 방송 전해주시고 그때 나가셔서 네? 그 노래 제목이 뭐였어요? 그때요. 네. 김건모의 네. 좀 신세대 노래했는데 더블이요. 더블. 더블. 예.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네. 이제 두 명을 사귀는데 이제 자꾸 거짓말 치는 내용이에요. 여자들이 좀 앙큼해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등수 안에는 못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거기 나가는 거. 결승에는 올라갔습니다. 결승까지 올라가셨어요? 네, 이야, 목소리가 차랑차랑하신 게 아니에요. 충분히 남으실 것 같아 그러시거든. 그냥 저 가요는 평소에 좋아하고 흥얼거리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찰랑찰랑한 그 목소리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좋은 소식입니다. 뉴티 일자리라고요. 우리 동네 살림의 달인 양성사업 모집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살림의 달인 양성사업은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생활 정보와 복지 정보를 전달하여 쾌적한 생활을 위한 지방자치 체계를 마련하고 정리수납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근로자에게는 재취업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이모작 경제활동, 기술 습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접수기간은 2018년 2월 5일 월요일부터 2월 9일 금요일까지 6일간이고요.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여성으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요양보호사, 보육교유사, 자격증 소지하신 분, 자원봉사 시간이 최근 5년 내 1000시간 이상이신 분, 방문요양 등 유사사업 참여 경력이 6개월 이상 되는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 인원은 10명으로 1차 서류 전형과 2차 대면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근로기간은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이고요. 주 5일, 1일 근무 시간은 3시간입니다. 임금은 1일 임금이 27,660원으로 월 83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 내용은 관내 취약계층 가구 가정 방문을 통하여 간단한 밑반찬 조리법과 생활용품 정리 수납 방법 등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 정보 안내, 안부 확인 및 고독감, 경감을 위한 말벗, 서비스 등 복지 정보를 안내하게 됩니다. 또한 정리 수납 자격증, 취득 교육과 생활 복지 정보 제공 및 반찬 조리법 등을 위한 교육 수강과 실습에 병행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무 장소는
십계동 동주민센터인데요. 배치되는 동은 수요 조사를 통해 추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도 하면서 정리수납 자격증도 딸 수 있고요. 게다가 보수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주민께서는 신청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문의하세요. 전화번호는 2091-3012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이들 지원해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네, 그죠? 시급도 지금 정부에서 말한 것보다 더 네. 최저임금보다 많은 최저임금보다 건가? 많고요. 네. 아니, 무엇보다도 자격증을 따면서 돈을 버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방 정리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주부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아마 정리 수납 그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요거 저부터. 여성분들한테만 주는 건가? 이 사업이 어떻게 남성분도 반찬을 나중에 뭐 반찬도 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성인데요. 그렇죠. 네. 좀 섭섭하다. 이것도 탐나는데 자격 요건이 이것도 안 돼. 저도 안 돼요. 왜 어째서 안 되죠? 아니 여기 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아니, 요양사 자격증. 아니 이게 복지자. 전체가 아니고 이중 그렇죠. 이거를 하나만 갖춰야 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민들께서 특히 여성 우리 저 주민들께서 요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은 참여하셔서 임도 보고 뽕도 따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식이 다 이렇게 네. 반상의 소식은 전해졌어요. 네, 지금까지 방학 3동 반상의 김인자, 안진숙, 박인옥, 이외순, 한형옥 PD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국 유일의 방송으로 하는 반상회 방학 3동 라디오 반상회는 방학 3동의 통장님들이 전하는 마을 소식과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학 3동 라디오 반상회는 스마트폰, 팟빵 어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을 친구 추가하시면 보다 쉽게 만나실 수 있으니 친구 추가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학 3동 라디오 반상회 통장, 통신원분들을 모시고 마을의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 우리 동네 통신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을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제가요. 예, 아까 네. 감춰뒀던 거. 예. 저희 아파트에 네. 너무 추워서 이번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말씀 주십시오. 네. 저희 하나 아파트의 어려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겨울 계속되는 강추위에 1, 2층에서는 물이 역류되어 베란다에서 거실까지 넘쳐 얼음을 깨고 물을 퍼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아, 그래서. 네, 물의 양이 자그마치 큰 욕조 하나쯤 되었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관리실에서는 하루에도 방송을 몇 번씩 하는데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 세탁기나 물을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서로 이웃을 배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삼통 주민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고통이 없도록 꼭 협조해 주십시오. 아, 이게 위에서 이제 그 세탁기나 이 물을 쓰면은 베란다 쪽이요. 물은 이제 처음에는 잘 내려가다가 거기 고이면서 얼면서 차곡차곡 쌓이는구나. 이게 네. 2층까지 올라가는 모양이구나. 네. 아, 그 소리네요. 네. 나는 뭐 제가 15층에 사는데 네. 15층에 살면 15층이 어느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저층 저층 주민들이 괴로운 상황이 되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예. 사례를 들어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은행나루 이거를 해드리고 음. 한번 제가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고 예, 예. 해드렸어요. 홍보도 할 겸. 네, 하나 홍보도 할 아파트 겸. 하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니고 네. 우리가 좀 95%가 아파트잖아요. 저희도 저 네. 신동아 일단지도 매일 저녁 때 6시 7시경에 방송이 꼭 나와요. 예. 되도록이면은 저녁에 그 베란다 쪽에 그러니까 그 세탁기도 사용하지 그렇죠. 마시고 아래 저층을 좀 생각해 달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주민들께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제 대체로 다 오래된 아파트예요.
뭐 30년. 20년, 30년 네. 예, 뭐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빨래가 좀 문제가 되긴 하겠는데 그 빨래는 그럼 저 욕실에서 하면 되나요? 네. 모아서 모아서 최대한. 네, 막 우선 뭐 급한 빨래부터 이제 욕실에서 좀 하시고 그 베란다나 이런 데서는 절대 그건 있어서는 안 되겠네, 그죠? 근데 아파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단독주택인데 이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이분이 그냥 틀어놓고 이제 얼지 않게끔 하려고 약간 틀어놓고 출근을 하셨나 봐요. 출근해서 집에 오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 배관이 약하잖아요. 얼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틀어놨는데도? 물이 넘쳐가지고 집에서 스케이트를 탈 정도로 그걸 이제 퍼냈는데 진짜 거짓말 보태서 아주 이렇게 차 한 트럭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이 흘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흘러가지고 이게 쌓였다고.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것도 무조건 문만 틀고 갈 게 아니라 배관부터 일단 보온 장치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그 한번 그렇게 그냥 그 집이 상해버리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야, 그죠? 집 전체가 다 이렇게 네. 안방이고 뭐고 관계가 없더라고. 전체가 다 그랬으니까. 뭐. 저는 저 15층 꼭대기에 사는데 우리도 그 창동의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물이 새가지고 이제 좀 뭐야 그 아주 추운 거하고 상관없이 위에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 아파트가 오래되니까 기능을 참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파트한테 뭐라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주민들이 협조 이런 게 이제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추위에서 오는 올해 뭐 유난히 그러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 물을 틀어놓을 때 찬물을 트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을 틀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 배관을 통해서 이 찬물을 뜨거운 물이 이렇게 녹이면서 그게 안 얼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계속 찬물을 틀어놨었는데 이번에 뜨거운 물을 틀었거든요. 뭐 수도요금하고 거의 상관없다 그러던데. 예, 상관은 없는데 뜨거운 물을 틀어놔야 된다고 많이 안 하더라고요. 나오는가 봐요. 예. 뭐 혹시 이제 높아심에서 물 틀어놓으면 좀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뭐 전혀 영향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물이 얼기도 잘 알아요. 그래요? 네. 그럼 새로운 따뜻한 것을 물. 알았네요. 얼기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틀어놔야 이게 순환이 되면서 예. 그게 잘 얼지 않는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뭐 또 뭐 재밌는 소식 없으실까요? 저는요 인근에 집에서 한 2분 거리 수영장을 다니는데요. 예. 1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예. 올해 역류가 돼가지고 추위 때문에 동파가 돼가지고 또 그 얘기네. 네 지금 아이가 뭐 네 아주 수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요. 예, 아이고 뭐 참 여기저기서 피해 보는 곳이 참 많네요. 러시아보다 더 춥다던데요. 저희도 그 눈을 치워도 예전 같으면 눈을 갖다 쓰면 되는데 지금은 뭐 눈이 내리면 얼어버리니까 얼어요, 진짜. 응달에 특히 있는 거는 그 곡괭이로 깨야 돼요. 그 요번 오죽하면은 뭐 구청에서 곡괭이를 사준다 그랬을까. 뭐 그게 참 힘든 세월입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수고가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께서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 예. 눈 오는 날 특히 네. 눈 치우는 거 보면은 네. 아이고 뭐 저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잘 봐주시니까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저는 또 다른 네, 소식 예. 하나 할까요? 저희 그 얼마 전에 저희 엘리베이터 예.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스티커가 이렇게 2개가 붙여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안녕하세요 이웃간 한마디 이렇게 써 있고 또 하나는 안녕하세요 인사말이 이웃간의 이해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 조그맣게 그 닫힘 열림 거기에 이렇게 붙여 있는데 예. 그거가 붙여 있어서 그런지 그 뒤로는 주민들 간에 만나도 한 번 그죠? 더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색하지만. 그러니까 그 작은 정말 한 3cm 정도 되는 스티커인데 예. 주민들 간에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거나 인사하는 그 자체가 그 신동 아파트요? 예, 네. 1단지. 일단지 저희 21동 22동인데 또 다른 쪽도 아, 붙이셨나? 아니요, 1단지만? 아니요, 다 붙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지 그 동 대표님이 자원봉사 아주 그냥 그 탁월하게 그 하시는 이수열 대표라고요. 그분이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네. 그것도 저 전번에도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빨간 그 공중전화 박스 같은 예. 아, 네. 예. 나눔 그분이 그렇죠. 예. 아,
그런 것도 하시고. 저도 1단지가 많이 애기가 변하는 것 어려서 같아. 장난감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네, 예. 정말 1시간만 해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뭐 신문에도 크게 나고. 이거 좋은 일은 그렇게 막 홍보가 돼야 되는 거고. 예. 뭐 그나저나 아까 뭐 김건모 W 아니 가사를 몰라가지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래 못합니다. 저 이제 검증을 다음에 할게요. 네. 가사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 이력이 맞는지 우리 저 통역님들 또 그런 모임 있잖아요. 거기 가서 검증도 한번 그때 가서 한번 해보죠. 통진회 뭐, 한번 행사 때. 네, 그때 한번 열광적으로 하겠습니다. 야 그때 우리 저 전국 이번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셨으면 그냥 방학 삼동 통친회에서 그냥 난리가 났을 이제는 텐데. 프랭카드 이제- 갖고 우리 나가는 그럼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이제 용기가 없어지네요. 그것도 정말 젊을 때 말입니다. 그래도 뭐 저 이번에 그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면접을 이제 보고 그 이력을 이렇게 뵀더니 뭐 그냥 캐리어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십니다. 지금도 이제 봉사를 하고 있고 오시자마자 2층 또 은행나루 그 주민들을 위한 봉사도 또 바로 또 시작하시고 그냥 그 봉사를 위한 봉사에 의한 뭐 그런 거 있죠. 왜 아주 봉사 활동이 1000시간 넘으시죠? 아니에요. 저 이제 시작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예. 뭐 시작이 늘 그러시니까 시작이 절반이잖아요. 아니 그 은행나루 봉사 말고 다른 봉사를 꽤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 청소년 아동 지도 협의회 거기 회장님. 편부 편모 가정에 총무를 받습니다. 10년 이상요. 그러니 네. 뭐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그 발 마사지 자격증 따가지고 많이 주물러드리고 다녔습니다. 예.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정말 좋은 이렇게 주무실 때 네. 좀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네, 편안하게 주무실 때. 우리 저 26 통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저희 저 방학 삼동의 통장님들이 대체로 네. 그런 쪽으로 상당히 그 이 통장 업무 자체가 그런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하기 힘들어요. 그러시잖아요. 또 통장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게 또 더 봉사 이런 거 좀 많이 더 보이더라고요. 예. 아유 이제 뭐 할까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이제 사실 이게 그 통장님들께서 이제 마을 라디오 반상회를 하시는데 사실 구조가 그렇잖아요. 전체 33분 통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조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마을 방송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부담스러우신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여기 견학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뭐 뜨악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통장님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그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 이제 더 커지는데 많은 역할을 하시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방송이 조금 더 좀 익숙해지면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 가지고 방학 삼동 주민들은 마을 반상회만 한다 그러면 그 예전에 그 여로 아시잖아요. 연속곡. 네.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아까 안진숙 통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첫발이기 때문에 힘을 같이 내시자고요.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방학동은 항상 방학이 있는 곳이 아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희망과 행복을 준비하는 방학동이라 불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오늘 준비된 시간이 다 끝나버렸네요. 여러분들도 방학동 주민들처럼 항상 밝고 희망차고 행복한 기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학 삼동 라디오 반상회 안진숙, 김인자, 이외순, 한형옥, 박인옥 PD님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작가 강숙자, 진행의 이형엽, 강숙자, 연출의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2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